드디어 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는 하고자 하시는 일, 이루고자 하시는 일, 전부 다 이루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은 1월 달로서 이제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거든요. 네, 24년을 마무리하는 첫 번째 신고인 만큼 이제 부가세에 대한 문의도 많고 또 이제 부가세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번 달은 부가세를 좀 시리즈별로 해서 유튜브를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은 큰 제목은 이겁니다. 네, 부가세 혼자 신고하기. 제가 이 방송을 결정한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로 혼자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꼭 이제 세무대리를 맡긴다고 아예 모르세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계속 하실 텐데 한 번쯤 경험이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홈택스가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봐도 혼자 신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고할 때 좀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려고 부가세에 대해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이론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지식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탄은 홈택스로 혼자 신고하는 법 실무편을 내보낼 건데요. 이 홈택스 부가세 신고가 바로 14일날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4일날 우선 홈택스의 신고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제가 먼저 한번 검토를 한 뒤에 바로 영상을 찍고 최대한 빠른 내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가세 신고 기간이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때 이 영상이랑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실무 영상을 한 편씩 본 다음에 직접 신고에 도전을 해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입니다. 네, 매출은 사실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실무가 아닌 이론이기 때문에요. 네, 말 그대로 뭐 세금계산서 받은 거,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 받은 거, 그리고 신용카드 받은 거,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아닌데 현금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모든 기타 여부 불문한 모든 매출은 다 면세 매출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매출세액에 가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매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가세에서 말하는 매입은요,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매입과 좀 다릅니다. 부가세상 매입은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은 이 세 가지의 증빙에 대한 매입만을 매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뭐 계좌 이체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거나 또는 원천세 신고 대상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매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매입은 좀 매출보다 약간 이런 상황이라든가 조금 이런 재반 사정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좀 넓게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상황이나 용도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해당이 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령에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박캔트, 무조건 불공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매입들입니다. 네, 첫 번째 식대입니다. 식대의 경우는 우선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직원이 먹는 식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대표자가 먹는 식비가 있을 수 있고요. 거래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제공되는 식비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음식점에서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직원이 식사한 거는 당연히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세 공제도 되고요. 당연히 소득세법상이나 법인세법상 비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대표자가 먹는 식대는 당연히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고요.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비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는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대표자인 근로자가 먹는 식비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인 대표자가 먹는 식비는 절대 공제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와 함께 먹는 식대는 이거는 접대비로 보길 수가 있어요. 이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열거되는 대상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접대비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부가세를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이제 한도 내에서는 법인세나 이제 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은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 연휴 때 선물을 하려고 이제 뭐 화장품 세트를 하나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또 네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직원에게 주는 거 설 선물로. 두 번째, 거래처한테 주는 걸로 설 선물로. 세 번째, 그냥 아예 내가 써야겠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쓰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견본품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화장품 사업을 위해서. 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직원한테 제공하는 거는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네,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두 번째, 거래처는 당연히 접대비이기 때문에 불공제입니다. 네, 세 번째,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는 거, 이건 당연히 불공제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상이나 법인세법상 둘 다 비용 처리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견본품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는요, 얘는 광고 선전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광고 선전비와 접대비와의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공통점은요, 둘 다 사업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거,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딱 빼박 힌트,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가세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금 계산서인데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기재가 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가 돼 있는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당연한 겁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요. 이건 당연히 공제 안 되겠죠? 예. 네,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소형차라고 하면은 경차를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도리어 경차는 또 공제 대상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소형 승용차는 일반적인 그냥 승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9인승 이하인 승용차.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승용차로 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다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네, 네 번째,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접대비. 네, 공제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될 매입. 과세긴 하지만 면세 사업에 사용될 매입은 당연히 공제 안 되고요. 저번에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렸고요. 또 면세 물품 자체도 당연히 매입세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가세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에게 이제 매입하는 그 매입도 매입세 공제 대상 아닙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네, 토지 관련된 비용도 매입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토지를 매입했거나 뭐 토지와 관련된 조성 비용 이런 것도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 점은 또 특히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에 관련된 비용들은 또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하셨다가 공제 여부 불공제 여부 꼭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7번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네. 과세 기간이 지난 뒤 20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그 과세 기간 내에 사용된 매입 내역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과세 기간이 지나고 20일 이내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다면 얘는 그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로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최고 다 빼박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머스트는 뭘까요? 네,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에 대한 이렇게 완전치 않은 내용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관한 것들, 그리고 토지 조성 비용, 면세 물품이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에게 매입하는 물품. 얘들은 그냥 무조건 뭐 재반 사정 볼 거 없이 무조건 그냥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이제 매출세액에서 이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판단하셔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했습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바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네, 세액공제는 우선 첫 번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번째인 대손세액공제는요. 사실상 친고서상에서는 매출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론상 편의성을 따져서 이제 이 세액공제 부분이 맨 밑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입니다. 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도 제일 크고 요건도 좀 까다롭고요. 네, 우선 정의를 설명드리면요. 직전 공급가액이 10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영수증 발행 대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매출로 인식될 때 거기에 대한 총 금액에서 1.3%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한도는요, 연간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절대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하시면 안 되고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이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는요, 이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세액공제 받으시면 안 되세요. 영수증 대상 발행 업종만 가능하신데요. 영수증 발행 업종자는 말 그대로 제3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업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당연히 소매업이요. 이제 목욕탕, 뭐 미용, 숙박업, 음식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입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로 면세 포함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 건당 200원씩 공제를 해주고요. 한도도 있습니다.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의 이 주제와도 좀 맞닿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컨셉이 부가세 혼자 신고하기잖아요. 부가세를 혼자 신고하는 그런 상황에서 홈택스를 신고를 할 경우 나라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에게 10,000원의 세액공제를 해줄게 입니다. 네, 그래서 홈택스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할 경우 10,0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손세액공제입니다. 이 대손세액공제는요, 요건도 좀 많고요. 해당 사항들도 조금 까다로운데요. 저는 그냥 짧게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법정 요건으로 대손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확정신고 기간에 한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당연히 제가 매출세액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채권에 한해서입니다. 우선 대손 요건은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파산이라든가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그리고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인데 2년 동안 못 받았을 경우 이 경우에는 대손 요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해당 서식을 또 따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해당 서식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언제 대손일이 발생이 했고, 언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해당 그 거래처의 디테일한 이제 세부 사항까지, 세액공제 받으려는 금액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완벽하게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만 꼭 이제 공제를 받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지나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경정청구 중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이 요건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막 확실할 수가 없어. 근데 신고 기간은 다 다가와. 끝나가. 그러면은 우선은 그냥 빼고 신고하세요. 그러고 나서 요건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어요. 대손세액공제는. 네, 지금까지 제가 혼자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무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지금 이 내용 한번 꼭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